자, 보겠습니다.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지문을 읽어보면은, 지금 A에 보면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는, 구, 나가 붙으면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구나가 붙으면 형용사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서나마 럼이 니은다나 는다가 붙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명령형 천유형이 가능하면 동사, 그 다음에 불가능하면 형용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 사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우리는 그거를 명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니은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나는 말,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 그랬으니까 동사. 그 다음 활용하지 않으면 수량이나 순서 그러면 수사. 활용하지 않으면 앞말에부터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을 우리는 조사라고 그러고요. 활용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체언을 씩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A.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의 상태 변화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서너말 어미, 니은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들과는 결합하지 않는데요. 결국 무슨 일이냐? 니은다, 는다가 되면 동사, 그 다음에 명령형, 청유형이 되면 동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만 이따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수요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랍니다. 형용사고요. 한 장소에 머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다? 있다는 동사다. 그러니까 있다는 의미에 따라서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있는데 동사 있다 뿐만 아니라 형용사 있다가 관형사 어미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양상 있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대요.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따의 품사는 형용사와 동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는 존재 소유처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면 형용사, 그렇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동사, 그런 얘기입니다. 반이어 없다 같은 경우에도 없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다, 소유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 즉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 기억은 기억에 해당하고 모두 명사입니다. 모두 명사 맞습니다. 그 다음 본이 떠올랐다는 니은에 해당하는 본이 품사 기본형 보다 떠올랐다 떠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동사 맞고요. 하나는 디귿에 해당하고 디귿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하나 수사입니다. 왜 뒤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을가는 리을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이거 조사예요. 그죠? 을가 조사. 그 다음 즐거운 기본형 즐겁다. 그럼 뭐죠? 품사가 형용사. 따라서 관형사라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볼게요. A. 동사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 결합할 수 없었죠. 선어말 의미. 그죠? 니은. 그 다음. 동사 B. 동사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 청용 의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뻐라, 예쁘자. 결합할 수 없고요. C.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뭐뭐려고, 뭐뭐하러, 의도, 목적 결합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면 동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 그래서 답이 4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 크다와 길다는 모두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이건 당연히 동사죠. 왜? 니은다. 즉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길다에 니은 붙어 있는 거죠. 이거 리을 탈락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크구나 뭐 이러한 뜻이잖아요. 뭐뭐 구나가 붙으니까 당연히 얘는 형용사고요. 마찬가지 얘는 길구나 하고서 구나가 붙으니까 형용사. 따라서 길다라는 단어와 크다라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보기,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보게 되면 같이, 구기음아, 잡다, 된소리, 노치, 축약, 맨님, 니은, 청가, 백미, 비음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 잠깐 의문의 변동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교체는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음절의 끝으로 규칙,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비음아, 구개음아, 유음아 이런 것들이 교체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된소리 대기 잠깐 볼게요. 된소리 대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예사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얘네들을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된소리 되는 게 된소리 대기죠. 또 된소리 대기는 사실 발음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필요는 상관은 없지만 잠깐 보게 되면 합성어에서 앞말이 니은, 니을, 미음, 미음, 모음과 같은 울림소리를 끝나고 뒷말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될 때 우리가 이거 흔히 사이수리 현상에서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음아. 비음아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만나면 기역은 이음,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고요. 기역, 비읍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것 비음아. 그 다음 구개음아는 디귿, 티읕이 이나 이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청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여, 요, 유가 오게 되면 니은이 청가되는 거. 그 다음 축약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역, 히읗이 만나면 키읔, 디귿, 히읗이 만나면 티읕, 비읍, 히읗이 만나면 피읍, 지읒, 히읗이 만나면 치읓으로 발음되는 것을 축약 또는 거센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뭘까요? 부계음악. 옆에 보면 반영됐지요. 그쵸? 이렇게 반영됐고요. 그 다음 잡다 된 소리. 그런데 옆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영됐다 안 됐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노치, 히읗하고 지으시면 치읓이 됐지요. 축약 하고서 노치 반영됐고요. 그 다음 맨입 못 가요. 니은 첨가. 여기 보면 반영됐고요. 그 다음 백미, 요거 뭐죠? 비음아. 뱅 하고서 여기 보면 요거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이죠? 자, 볼게요. 1번. 기억에서 일어난 의문문대원 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노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된소리 대기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반영 안 됐지요.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축약이네요. 축약입니다. 음 변동은 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다라에서는 탈락,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 리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니은 첨가음이 있다. 로마자 표기에 반영됐었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미음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비음합니다.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지요. 여기에 표기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기 기역 미음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쳐진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 객체 높이는 선어말음이 객체 높임 선어말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잠깐 개념 보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현대 국어는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객체라는 게 뭐냐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객체예요. 뒤에 모음이 올 때는 잡, 삽, 삽 하고서 비읍, 순경음이 붙은 애들, 얘네들이 옵니다. 근데 뒤에 모음이 오니까 중세 국어에서는 연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죠? 연음되니까 비읍, 순경음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자음이 올 때는 순경은 비읍이 아니고 그냥 비읍. 이러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옵니다. 그 다음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 그럼 어떻게 이게 실현되냐 하면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든가 깨서는 주격 조사지만 깨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 모시다, 여쭈다, 뵙다, 드리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됩니다. 자 이제 복기 잠깐 볼게요. 중세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객체 높인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면 얘네들이 온대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순경은 비읍이 붙은 애들. 그 다음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자 볼게요. 부척깨에서 깨가 뭐다? 부사격 조사, 그럼 얘가 부사어예요. 따라서
객체라는 건 부사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가 객체. 이해됐죠? 그 다음 어간특과 어미 아며가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어간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 뭐가 온다? 아며가 온대요. 그러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뭐가 올까요? 이 형태가 오겠죠? 왜 그럴까요? 디귿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오겠죠. 이해됐죠? 그럼 얘가 뒤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15번입니다. 보기 자료를 탐구한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아는 문장, 뭐 암긴 문장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잠깐 개념 잠깐 보겠습니다. 볼게요. 아는 문장의 종류를 보면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런 게 있어요. 절은 다른 말로 암긴 문장이라고도 합니다. 절, 암긴 문장 같은 말. 명사절은 미음, 기, 것으로 끝난 절. 대개 주어, 목적어 뭐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덧 이게 붙어있는 절.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요. 부사절은 이, 개, 아서, 도록 뭐 이러한 것들이 붙은 절을 부사절이라고 하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됩니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인용절은 고나 라고가 붙어있는 절입니다. 고와 라고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기 볼게요. 하나의 문장이 안긴 문장으로, 안긴 문장이란 말은 절이란 뜻이에요. 안긴 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각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건강하다. 누가? 자식이. 따라서 자식이 주어 건강하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지요? 기가 붙어 있죠. 따라서 이거 명사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없다. 뭐가? 연락이 주어 없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었죠? 이가 붙었죠. 따라서 이거 부사죠. 지금 이 부분 한 거예요. 목적으로 사용됐고 부사절이니까 부사어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옳다, 뭐가 판단이 거기에 뭐가 붙었죠? 음이 붙었죠. 따라서 명사절. 그 다음 내가 늘 쉬던 공원에 산책을 했다. 쉬다. 누가? 내가 쉬다. 어디에서? 공원에서. 자, 쉬다에는 뭐가 붙어 있죠? 던이 붙어 있죠. 따라서 이거 관형절. 그 다음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어렵다. 뭐가 어려워? 과제가.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어려운 하고서 니은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관형절. 그래서 요 과제가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보겠습니다. 요게 절이에요, 얘네들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사절 맞나요? 아닙니다. 명사절입니다. 자, 2번 명사절, 2번 부사절입니다. 니은. 3번 디귿 명사절 맞아요. 명사절. 근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어요. 판단이라고 하는 주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관형절 맞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부사어입니다. 즉 공원에서가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관형절 맞고요.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라 주어가 생략됐지요. 과제가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